동안 연예인 시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 당신, 잠시만요. 배우 한 시술 그대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 있어요. 같은 시술을 해도 누구는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누구는 어색해 보이는 이유? 바로 내 얼굴 타입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가 부위별 맞춤 시술법부터 연령별 관리 포인트까지 10분 안에 꾹꾹 눌러 담았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원장님,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 내 얼굴이 왜 나이 들어 보이는지 정확하게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꺼짐 그리고 처짐을 기억하세요. 첫째, 꺼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 지방이 점점 빠져요. 특히 관자놀이, 눈 밑, 볼, 팔자 부분이 꽉 차 있다가 꺼지면서 얼굴이 밋밋하고 피곤해 보이죠. 둘째, 처짐이에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과 지방층의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아래로 내려와요. 특히 심부볼이 터지면서 턱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근육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주름, 기미 같은 색소나 칙칙한 피부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위에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네요. 꺼진 곳은 채운다, 처진 곳은 당긴다. 이게 다인가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꺼짐과 처짐의 정도가 다르고 연령대별로도 접근법이 달라져야 해요. 집에서 간단하게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거울을 보면서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 확인해보세요. 얼굴을 손으로 살짝 위로 당겨보세요. 확실히 젊어 보이시나요? 처지면 차이가 없어요? 꺼지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섞여 있어요. 이제 노안의 원인이 되는 5곳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 얼굴에 적용하면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이에요. 제가 말했던 꺼짐과 처짐 정석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원인이 하나가 아니어서 당기기 그리고 채우기 두 가지 접근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주름 라인 기준으로 위쪽은 처져서 내려오게 되고 안쪽은 볼륨이 빠져요. 처진 윗부분을 무시하고 채우기만 하면 처진 상태로 아래쪽만 볼록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당기기만 하면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방이 빠져서 주름이 깊어 보이는 분들에게는 필러 효과적입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피부에 주입하면 즉각적으로 볼륨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주름도 조금 펴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욕심내서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약간 아쉬울 정도로 조금씩 채우는 것을 권해드려요. 라인 위쪽에 처짐이 흘러내려오는 분 울세라 효과적입니다. 근막층을 포인트마다 뜨겁게 만들어서 쪼그라들게 합니다. 울세라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죠? 보통 6개월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 없이 들어가면 볼페임 생길 수 있으니 앉아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울세라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했으니 위에 클릭하시고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실리프팅도 많이 하는데요. 고리 달려있는 실을 피부 안쪽에 넣어서 고리를 통해 끌어올려주는 원리예요. 효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턱선 그리고 심부볼이에요. 탄력이 떨어지면 심부볼 지방이 내려오면서 턱 라인이 흐릿해지고 볼록볼록해져요. 전형적인 처짐형 노화이지요. 연예인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턱선을 특히 신경 쓰는데 그만큼 뚜렷한 윤곽은 동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즉 울세라나 슈링크를 활용하여 근막층을 자극해서 리프팅 효과를 줍니다. 시술 직후에도 약간의 리프팅이 보이고 한 달쯤 지나면 더욱 탱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지방이 많은 경우 온다를 같이 활용합니다. 많이 처진 경우에는 실리프팅으로 턱선과 심부볼을 당겨서 고정해 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처짐이 정말 심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에는 시술만으로는 부족해서 거상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위인데 앞볼과 뒷볼 꺼짐이에요. 여기에 더해 관자놀이 부위 꺼짐은 나이 들어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젊을 때는 관자놀이와 볼 전체가 통통하게 차 있어서 얼굴이 입체적이고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부위 지방이 빠지면 얼굴이 괭하고 피곤해 보이죠. 꺼짐에는 필러나 콜라겐 주사 효과적이에요. 앞서 팔자 부위에서 말씀드렸죠? 필러는 즉각적으로 볼륨을 채워줘요. 적절한 볼륨을 채워주면 얼굴 전체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확실히 젊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에 볼륨을 넣으면 얼굴이 빵빵해져서 더 커 보이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반대예요. 얼굴 라인이 꺼짐 때문에 올록볼록해진다. 그 부분이 강조되면서 얼굴이 커져 보여요. 반대로 볼륨을 채워서 라인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면 강조되는 포인트 없이 부드럽게 라인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작아 보이죠. 다만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채우는 겁니다. 10%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예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인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약간 아쉬울 정도로 해보자고 말씀드려요. 항상 욕심 부리다가 과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아쉽다 싶을 정도로 하고 필요하면 2주 뒤에 경과 보면서 방향을 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네 번째 부위로 넘어갑시다. 이마와 미간. 이 부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주름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처진 눈을 뜨기 위해서 이마를 계속 치켜뜨는 습관 때문에 생겨요. 인상이 굳어 보이고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이죠. 보톡스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마 근육의 힘을 적절히 약화시켜서 주름을 예방 그리고 개선해줘요. 하지만 이미 주름이 깊게 패여서 손금같이 패인 분들 보톡스만으로 부족해요. 이런 경우에는 주름용 필러나 잼버실로 직접 채워줘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이마 뼈가 꺼져서 꺼져 보일 수 있어요. 이때는 볼륨용 필러로 이마 전체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필러와 잼버실의 차이점이 뭔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필러가 콘크리트라면 잼버실은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러는 피부 바로 아래쪽 얕은 층에 들어가면서 주름을 직접 메워주고 볼륨을 올려줘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채울 수 있죠. 잼버실은 훨씬 더 깊은 층 들어가면서 주름 아래 뼈대를 잡아줘요. 고랑처럼 깊게 패인 주름 철근 역할을 하는 잼버실을 아래 깔아주고 그 위를 필러로 채워주면 더욱 자연스럽고 지속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눈가 그리고 눈밑이에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왠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였다 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눈가와 눈밑 노화 원인일 겁니다. 눈 주변 피부가 가장 얇아서 노화가 제일 먼저 시작돼요. 또한 우리 하루에 수만 번씩 깜빡깜빡이죠? 근육 운동이 가장 활발해요. 표정을 지을 때마다 눈가에 까치발 모양 주름과 눈밑에 자글자글한 미세주름이 생겨요. 보톡스를 통해 미리미리 주름을 예방할 수 있으나 눈밑은 보톡스를 맞게 되면 표정이 조금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눈 밑에는 아이서마지나 아이루지나를 통해서 자글자글한 피부를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꺼진 눈밑 문제죠. 사람을 괭해 보이게 하죠. 콜라겐 주사나 필러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해요. 필러의 볼륨 채우기 효과를 활용하는 거죠. 특히 눈밑 꺼진 부분에 적절한 필러를 넣으면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확실히 젊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눈밑 정말 예민한 부위잖아요. 신경도 많고 이 시술할 때 위험하지 않을까요? 언뜻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미간이나 코보다 안전하긴 해요. 그럼에도 눈의 안쪽으로 접근할수록 위험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눈밑 필러 시술 시에는 혈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끝이 뭉툭해서 혈관의 위험을 줄이는 캐뉼라를 사용하고 소량씩 천천히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안의 원인 5가지 알아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5가지 부위 모두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 중에 다른 병원에서 과도하게 시술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얼굴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거든요. 문제가 뭐였냐면 딱 필요한 부위만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그것도 과하게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너진 걸 복구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10% 부족하게 한 번에 욕심 부리다가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군요. 역시 시술보다 결국에는 진행하는 사람이 적절한 처방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가장 중요한 건 내 노화의 원인을 짚어줄 수 있는 상담이에요. 본인의 고민, 기대치 명확히 전달해 주시고 의사가 제안하는 시술의 이유,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시술을 권하거나 당장 결정을 재촉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연스럽게 10% 부족하게가 동안시술의 핵심이에요. 동안시술의 목표 결국엔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는 거예요. 무작정 많은 시술을 받기보다는 본인의 얼굴이 왜 나이 들어 보이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시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죠?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주변 분들과의 공유 꼭 해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